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건호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그 문제 유형 배치가 조금 달라지긴 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 배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제 배치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문 해석 능력과 그리고 지문 풀이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번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서 우리는 소재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한 문장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 문장이 상당히 길었고 이렇게 긴 소재가 나올 땐 뒤에서 이 소재가 정리돼서 짧은 단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society we have not bothered 이렇게 쭉 연결될 때 앞에 우리가 not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뒤에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언어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not을 차라리 여기 대절 안으로 넣어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밖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not만 넣어서 작가의 주장이 이러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작가가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거라고 라고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 not을 that 안에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해서가 나오는 이 부분이 글의 소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길게 연결됐고 노을로 연결되지만 어쨌든 노을 이하 구문도 역시 같은 맥락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 화를 다스리는 또는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의 필수 요인들을 못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못 배우고 있다고 했죠? 다른 근원적인 감정 능력의 근원적인 부분들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을로 병렬 연결된 여기 A, B 이 두 개가 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길었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필수적인 감정을 다루는 필수 요인들과 그리고 감정 능력에 관한 기본 소양들을 배우고 있지 못한다. 즉 아이의 감정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좀 축약해서 emotional literacy라고 해서 감정 판동 능력이라고 줄여서 소재가 진행됐습니다. 자, 소재가 긴 구문에서 짧게 압축돼서 이제 우리는 이 소재를 감정 판동 능력이라고 축약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작가는 역적 없이 이 감정 판단 능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쭉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류 교육의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빨간색 밑줄들은 감정 판동 능력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렇게 글이 끝난다면요. 감정 판동 능력은 굉장히 드물다 또는 사람들이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벗으로 연결된 부분 뒤에는 작가의 주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작가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똑같이 감정 판독 능력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의문문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주장을 펼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의문문 형태로 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안의 형태의 주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주 필수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즉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들은 아까 말했던 감정 판독 능력이라는 글의 소재로 볼 수 있겠죠.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답은 감정 판독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이 표현만 교과과정 개설 이 정도로 표현해 줬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와서 자,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눈보다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두 문장은 좀 눌러서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소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걸 먼저 잡고 그 무엇에 대해서 작가는 지금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쭉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당신이 다녔던 학교를 바꿀 수 없겠죠. 혹은 당신이 태어난 그 나라를 바꿀 수도 없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글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이 소재는 이미 나왔고요. 요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럼 고객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but 이하의 키워드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직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배울 수는 있다. 자, 넘어가지 말고 한번 소재와 키워드를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고객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렇게는 안 돼.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구나. 즉 핵심은 전반적인 고객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키워드는 첫 번째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 사이에서 패러프레이즈가 되면서 다른 말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말과 직업에 해당하는 그들의 말과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체화돼서 construction industry라고 나왔는데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과 표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건설 현장에 관련된 고객 유치를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if you know, if you understand 계속해서 같은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스페셜 프레이즈를 배운다면, 특별한 말투나 어구를 배운다면 쭉 이어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예시가 쭉 끝나고요. 여기 마지막 줄에서 이제 결론 정리를 한번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선택된 그룹들이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특정 언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 파란색에 해당되겠죠. 아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맥락이 같죠. 고객이 잘 맞출 수 있으면 판매를 잘 할 수 있어.
근데 그 방법은 뭐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다. 그들의 직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다? 단어와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신뢰줄 수 있고 고객에 맞춰줄 수 있고 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를 용이한다. 요건 이제 두 번째 파란색에서 나온 거고 고객이라는 분야의 용어 사용.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두 문장을 합쳐서 표현했다. 자, 3점짜리 문제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지문이 짧고 내용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쓴다? 쇼핑에 쓰고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쇼핑이 가장 휴일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활동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쇼핑이 굉장히 쇼핑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많이 할리데이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활동들이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문장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쇼핑 트립을 한다 쭉 나오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폴 가서도 쇼핑을 한다, 그죠? 쭉 나온단 말이죠. 폭포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쇼핑센터를 메가몰 아주 큰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쇼핑을 많이 한다로 끝나는 건데 이게 3점이었던 문제는 제목에서 쇼핑이 가장 많다라는 표현을 좀 보기에서 조금 추론할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끝없는 쇼핑에 대한 욕망 요 정도로 이제 지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추론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로 판명은 됐으나 여러분들은 잘 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볼 때 오답으로 봤으면 요 정도 보지 않았을까? 다양한 쇼핑 컬처. 근데 컬처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쇼핑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2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인터빈이 많이 나오죠? 개입한다. 요거 먼저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인터빈 하면 기본 의미가 인터가 사이잖아요, 그죠? 사이에 끼어든다, 개입한다라고 표현하죠, 한자어로는. 이걸 우리가 긍정 표현으로 보면 뭐 화해시킨다, 중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간섭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초반에 이 인터비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달리 결정되지 않았을까. 자, 보죠. 신뢰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또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연습할 때 잡아놓고 소재 압축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신뢰인데 좀 더 구체화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 안에서의 신뢰?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가족 안에서의 신뢰는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전개해서 내려갈지만 여러분들이 잡으면 돼요. 이걸 머릿속에 미리 잡아놨다면 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자,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실수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좀 예시가 나오겠죠.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신뢰에 대해서 뭔가 해당되는 말을 할 때 그는 뭐라고 의미하게 되냐면 이 대절 여기가 여러분들 우선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요 라인 따라서 나오는 좀 키워드의 구체화다. 자, 그러면 한 아이가
일반적인 가족에서 한 아이가 부모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난 부모를 믿어요 라고 할 때 일반적인 믿음과는 좀 다르다고 했죠. 그 다른 점은 뭐냐면 부모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가 약속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개입해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개입해 있는 환경.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고요. 개입해 있는 환경은 내가 약속한 시점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시점 사이에 뭔가 개입 요소가 많았다라는 뜻이고 그런 개입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아이가 믿는 신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면 물론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개입 요소들이 관여했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잡아서 아래로 좀 내려가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실생활 예시가 되겠네? 그죠? 15살짜리 아이들 왜 어머니를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예측했듯이 어머니가 약속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유는 개입 요소가 있었어요. 개입 요소는 뭐였죠? 여기 이제 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것은 어때요? 그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이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means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까 여기 means 다음에 대절로 나왔었는데 means 다음에 대절을 ing 형태로 즉 요 B 그리고 B2 B1과 B2 이 B1 아니면 B2를 결합하거나 B1에서 나오거나 B2에서 나오거나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아이들은 믿고 있느냐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trust in relation 요게 이제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요 how 요 부분이 소재고 how가 빨간색 밑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로 나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신뢰를 이해하느냐 무조건 지켜져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개입 요소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how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27번에서 지문은 좀 짧았는데 C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요 B, C 정도?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병렬 문제니까 여기 병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have가 돼야 되겠고 have had, have made. B는 여러분들 thought, 즉 think 뒤에는 대절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ink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think.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를 넣고 그 다음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오형식 구문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진목으로 그래서 가목, 진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가목적어죠. unfair, 형용사,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진목. 자, 이 패턴은 여러분들 지금 정규 시간에 문법 할 때 무조건 그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서술형이기도 하니까 이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think, 가목, 형용사, 투부정사. 그 다음 여기 who와 which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근접한 선행사를 좀 찾는데 여기서
근접한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분리되어 있는 선행사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he who stumbles twice on the same stone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오고 나서 deserves to break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기니까 수식어구를 뒤에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요점 뭐냐면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분리된 선행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이게 사물이고 이게 사람이면 이 둘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해석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 동사를 잘 본다면 이 stumble 하면 걸려 넘어지다, stumble 하면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목이 걸려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니까 후로 가야 된다. (28번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이제 4번 아니면 5번으로 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28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자면, 당신은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료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명료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 자,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좀 가면 벗을 근간으로 해서 이 두 개가 반대되는 단어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도 알 거예요. 명료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데 모든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가 벗이 아니라면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 불확실성 전부 없앤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죠? 벗이니까 이 두 개가 대칭되어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모든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으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부정하라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을, 즉 불확실성을 다 없앨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불확실성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로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잘못된 이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불확실한 건 없어. 세상에 불확실한 건 없고, 근데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작가는 불확실성을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살면 당연히 잘못된 어떤 감각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개가 병렬이죠. 서로 대칭이 되는 deny와 accept가 병렬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요 라인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요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고, 불확실성은 현존해요. 없앨 수는 없죠. 근데 이걸 거부하고 잘못된 삶을 살거나 잘못된 감각으로 살거나 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여. 이게 두 개 대칭이 되죠. 요거 우선 첫 번째 여기를 좀 넘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런 단어들을 다 각각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불확실성을 했으면 이 두 개 다 같은 맥락으로 갖고 내려오는 게 어휘에선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냥 불확실성이 있는 걸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너 자신의 이제 지도를 그릴 수는 있겠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그것은 현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실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현실이 어땠건 나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없앤 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이 두 개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냐면 요 actual
요 부분이 actual area 여기가 accurate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 the way you want it to be 요 부분이 요 부분 요렇게 자 한번 해석하면 두 번째로 보면 너는 너 자신의 지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들려고 해. 이건 뭐야? 현실이 있는 그대로 불확실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면 싫어하는 방식이 있어요? 싫어하는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앞뒤 first와 second case를 대조되게 표현을 해서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그대로인데 여기가 바뀐 거죠. 이게 반대가 된 거죠. 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기 4번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부분이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네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accept 한다면 요 정도의 뜻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정확성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현실과 똑같은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0번. 30번에서는 이제 여기서 답은 imitate가 됐어야 되겠고요. imitate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여기서 copy라는 표현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좀 설문조사할 때 양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한 그룹은 그냥 설문조사자가 평상시대로 행동했고 또 한 그룹에게는 그 응답자의 태도와 몸짓을 흉내냈을 때 태도와 몸짓을 흉내낸 그룹들이 더 어떻게 됐다? 훨씬 더 가까운 감정적 본드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게 같은 말이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 이제 빨간색 표현으로 여기 지금 보입니까? posture and gestures를 their movement로 바꿨고요. 그러면 동사에 해당하는 copy를 어떻게 쓸 거냐 이 정도만 좀 잡아줬으면 될 것 같아요. 단어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1번 글의 소재는 과학자의 성, 그죠? 과학자의 성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는다. 이 정도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큰 영향을 갖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졸업 학생들, 얘네들이 보여줬는데 여기 처음 나오죠? bias, 편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편견은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식별된 남자 이름으로 식별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게 첫 번째 구체화였고 그 다음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어디션이 나왔으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이제 또 전개가 되겠네요. 2번에서 뭐라고 했죠? 결과값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몇몇의 연구 주제들은 보여줬습니다. 더 적합하다고 여성에게. 그 연구 주제는 과학이 아닌 훈육과 예술과 같은 건 여성.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이런 피직스,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더 적합하다? 남성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남성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같은 논문에 대해서 남성 이름이 적혀 있으면 더 높은 점수 주었고 두 번째는 물리학이나 이런 건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결론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 과학 분야에선 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불리하다. 어렵다. 그죠?
이 정도로 전개가 되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2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빈칸은.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통념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능력에 방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의식적 사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식적 사고, 키워드는 수행 능력을 절하시킨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예시로 바로 연결되죠. 센티페드 얘기 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린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접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이거 B라고 하면 요 밑줄이 B인데 B가 대칭이죠. 그죠? 여기서는 방해한다고 했는데 이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A도 반대로 적어야겠죠. 뭘로?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적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자, 33번은 A에서는 이렇게 수술 끝나고 나서, 그죠? 이 치료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뭐요? 수술 깨어나자마자 운동해야 된대.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깨어나자마자 운동해라? 그죠? 아니면 요것만 잡아도 되겠다, 이제? 운동한다와 여긴 당연히 역접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잘 잡았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거는 여기 두 번째였는데, 여기 이제 다음 줄에서 운동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유연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해. 근데 예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 예시로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유연성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줄에선 유연성 확보가 아니라 balance problem이라는 새로운,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배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플렉서빌리티에 얘기된 게 아니라 블러드 프로블럼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서로 다른 것. 요걸로 잡는 게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대충 그냥 읽지 말고 핵심적인 단어가 이 예시로 나오려면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운동 안 하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안 생기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추가. 그 다음 37로 넘어가서 7, 8번 어땠나요? 8번이 3점이긴 한데 7, 8, 9, 10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 토양의 구세주라고 불렸는데 뭐 때문에? 그의 혁신적인 strategies, 전략 덕분에. 여기 핵심은 이제 우선 얘로 잡아야겠죠. 이제 당연히 그의 혁신적인 전략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다만 A는 우선 처음으로 나올 수는 없고요. 이런 모든 노력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B와 C 중에서 보면 우선 그는 이 루즈벨트를 말하겠죠. 그리고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his time as president 이렇게 나왔으니까 루즈벨트라는 걸 암시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자연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들에 대한 도입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운동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B가 더 나올 확률은 높으니까 B를 먼저 읽고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복수로 나왔잖아요. 전략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 C에서는 이러한 운동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B를 먼저 C가 물론 이게 복수 중에 단수로 연결될 수는 있는데 우선 가능성은 B가 높으니까 B를 먼저 잡고 체결 힌트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B에서 이 전략들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Conservation Corps라고 CCC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this movement로 받아서 연기시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요거랑 그리고 이것도 했어요. 총 3개의 운동을 한 거죠. CCC, SCS 그리고 요거까지 3개 얼소로 결합돼서 그러면 여러분들 A와 요 3개짜리를 우리는 D수로 받았구나. BCA로 갈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해석도 중간 넣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올 걸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런 힌트들로 봤을 때 아마 B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B를 먼저 상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38번 보면 윌리엄 III 프러시아에 제위 중일 때 문제가 있었고 전쟁이 비용이 비싸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재정적 힘들에 대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마찬가지죠. 이번에 A가 쉽게 걸러졌고요. 그 다음 B와 C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장신구 받은 장신구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장신구 얘기는 전혀 안 나왔죠. 그럼 C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네요. 그죠? C 먼저 잡고. 그러면 이게 어려웠던 건 C랑 B냐 A냐 요 정도일 텐데. 그래서 그는 뭐라고 요청했냐면 여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장신구. 그죠? 왜 이렇게 좀 녹여서 이제 재정에 충당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개 중에 뭘로 가야 될까요? 장신구 얘기로 끝났으니까 아마 C, B로 가지 않을까? 물론 어떤 애들은 A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리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체결 힌트 하나를 더 좀 잡아주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쭉 보자. 요거 아마 이거 읽다 보면 이게 걸렸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장신구에 이름을 새겨줬다. 그리고 이 데코레이션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먼저 제기가 되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C까지는 잡았는데 B와 A가 좀 혼동될 경우 물론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우린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9번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시제 표현 부사구는 잘 잡아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옵니까? 근대 또는 현대에는 이렇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과거에는 돈이 이렇게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쓰였어요 라고 했어요. 답은 5번이죠. 자, 그 이유는 however가 우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자, 오늘날 그러나 음식을 사용하는데 들인 돈의 반은 어디에 쓰인다? 레스토랑에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2개가 정확하게 대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못 찾더라도 however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날 그러나 돈의 반은 레스토랑에 쓰이고 있어요 라고 나오려면 그 앞에도 음식을 사는 돈의 어느 정도가 어디에 쓰인다. 레스토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뒤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여기서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여성의 이제 일자리 진출이 증가시켰다. 수요를 무엇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however랑 관련성이 없고 today 역시 4번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A, B가 다 같이 나온 것 같아요. however 뒤에서 보면. 자,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앞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역접 전까지는 이 우리 혀의 미래가 이런 6가지 맛을 결정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정도로 나왔다가 그러나 집중해 보니까 Human Olfactory System보다는 후각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러나 제한됐다. 제한된 수준이다. 즉 우리는 맛을 다 혀로 입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후각 체계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서 즉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각 시스템은 당연히 thousands 몇천 개를 이제 향을 느낄 수 있는 구분이고 마지막 결론 눌러서 내린다 라고 봤을 때 이 플레이버는 염두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테이스트예요. 맛, 풍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버는 주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무엇에 의해서? 향에 의해서, 후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죠? 즉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맛이라는 결정 요인에 후각이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소재죠. 우린 맛을 입에서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각이 맛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테이스트는 요 플레이버가 들어가는 거죠. 플레이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primarily, mostly. 그죠? 좀 부사만 살짝 바꿔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요 자리가 들어가야 돼. smell of gas 있으니까 당연히 smell 요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편형된 지문 문제 푸느라 좀 고생 많았고요. 1회부터 5회까지 쭉 진행하면서 풀이 보고 응용을 최대한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5회 동안 좀 실력이 점수가 늘어가는 부분이 나오면 조금 성취감이 더 그죠? 크겠죠? 최대한 여러분들 자신이 풀고 있는 방식에 선생님의 풀이를 조금만 더해서 한번 다음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죠? 다들 수고했습니다.